영양제 하나로 항암 치료의 그 힘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그 가능성을 탐구한 한 파일럿 연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과연 영양 보충제가 화학요법의 고통을 덜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사실 암 치료라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잖아요. 병 자체와의 싸움도 있지만 치료 과정에서 오는 고통도 만만치 않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연구가 시작됩니다. 암 환자분들에게 치료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이죠. 그런데 이 전쟁이 암세포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치료 때문에 따라오는 여러 부작용들, 이게 또 하나의 거대한 싸움이거든요. 이걸 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?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든 증상들이죠. 끊임없는 피로감에 속은 메스껍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심지어는 맛도 잘 못 느끼고 입맛까지 잃게 되니까요. 이런 것들이 환자들의 일상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.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해답을 찾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연구는 좀 특별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. 바로 약이 아니라 영양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한 거죠. 자, 그래서 이 연구의 주인공이 바로 프로팍스라는 영양 보충제입니다. 엔티팩터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제 기능을 잘 하도록 도와줘서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연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겠죠? 과연 이 프로팍스라는 걸 먹으면 화학요법 때문에 생기는 피로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들이 정말 줄어들까? 이걸 과학적으로 확인해보자는 거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. 어떻게 그 효과를 검증했을까요? 그냥 좋아졌어요 하는 말만 들을 순 없잖아요. 얼마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연구를 설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 방법이 등장합니다. 바로 이중맹검 교차 연구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이게 편견을 없애는 데는 거의 끝판왕급 방법이에요. 자, 두 그룹이 있어요. 한쪽은 진짜 보충제를 먹고 다른 쪽은 모양만 똑같은 가짜 약, 즉 위약을 먹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먹는 환자도 심지어 이걸 나눠주는 연구자도 누가 진짜 약을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. 이게 이중맹검이고요. 더 대단한 건 연구 중간에 두 그룹이 서로 약을 바꿔 먹는다는 겁니다. 이게 교차 연구죠. 이렇게까지 해야 이건 정말 약효 때문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. 이번 파일럿 연구에는 총 36명의 암 환자분들이 참여했고요. 1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. 자, 먼저 공개 연구 결과부터 볼게요. 이건 함가자 모두가 내가 지금 프로팍스를 먹고 있구나 하고 알고 먹었을 때의 결과인데요. 와,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. 무려 81%의 환자들이 부작용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답했어요. 심지어 나빠졌다고 답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. 일단 시작이 아주 좋죠? 자,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. 이제 모두가 눈을 가린 채 진행한 이중 맹검 테스트 결과를 볼 차례인데요.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그 핵심 데이터입니다. 좀 복잡해 보이죠? 괜찮습니다. 제가 이 표가 뭘 의미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우선 처음부터 진짜 보충제, 프로팍스를 복용한 그룹의 결과입니다. 이 그룹에서는 64%의 환자가 부작용이 개선됐다고 느꼈습니다. 과반수가 긍정적인 효과를 본 거죠. 자,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는 바로 여기입니다. 처음에는 가짜 약을 먹다가 중간에 진짜 프로팍스로 바꾼 그룹. 이 그룹에서는요, 무려 75%가 부작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. 이건 정말 의미가 크죠. 가짜 약을 먹을 때와는 다르게 진짜 보충제로 바꾸자마자 긍정적인 변화가 확 나타났다는 뜻이니까요. 자, 그럼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? 분명히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. 프로팍스 보충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. 하지만 연구진들도 스스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.
이건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다. 라고요. 논문에서도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.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잘 설계된 추가 연구가 꼭 필요하다라고요. 굉장히 정직한 태도죠. 맞습니다. 어떤 연구든 그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번 연구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. 우선 참여자 수가 36명으로 비교적 적은 파일럿 연구였다는 점.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기계로 측정한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제가 느끼기에 이랬어요 하고 스스로 보고한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점. 마지막으로 이중맹검 연구 중간에 참여를 그만둔 분들이 36%로 좀 높은 편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. 결국 이 연구는 우리에게 완벽한 정답을 준 건 아닙니다. 대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 거죠.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을까? 하고 말이죠.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계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. 다음엔 또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올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